국회에서 벌어진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 등 대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은 조사국의 권지호, 김도환 지정구 과장과 김건, 노경서 조사역은 오늘 한은 조사 통계월보에 수록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었던 것은 후보자 지명 후 검증 과정에서 숱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국면과 때를 같이해서 검찰은 조국 장관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정부와 여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지휘권자인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까지 서슴없이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문회가 끝날 무렵 검찰은 조국 장관 아내를 소환 한 번 안 하고 확실한 물증 없이 기소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인정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신호를 청와대에 보낸 듯합니다. 외청이긴 하지만 행정부의 한 몸체고, 또한 법무부 장관이 돼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받지 않겠다는 후보자 시절 조국 장관의 약속도 있었건만 검찰의 수사 강도는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제 모든 논란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하겠죠. 칼을 뽑아든 이상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칼집에 칼을 다시 넣을 수는 없는 노릇.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가리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질타를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질타였죠. 검찰이 내부의 성폭력 묵살 사건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고 있다. 어떤 고발장, 즉 조국 가족에 대한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한 것과 대조된다. 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시죠?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가뿐한 월요일이죠. 네, 목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더 바쁘게 지날 것 같은 이번 주입니다. 자, 이번 주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주파수 고정!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지난주 금요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아마도 그 파일로 표창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 본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상장에 기재된 그 시점, 즉 2012년 7월에서 9월 그 사이에는 직인 담당자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딸 표창장 주려고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자기 컴퓨터로 위조했다는 얘기일까요? 동양대 근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동양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A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교수 본인 모르게 교수의 PC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한 동양대 전 직원의 대답 들어보시죠. 요약하면 직원용 PC를 업그레이드하고 여전히 쓸 수 있는 PC는 새로 교수가 온다든가 보직 교수에게 돌려쓰기도 한다. 그래서 그 교수의 PC에 이전 직원이 쓰던 파일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취지네요. 그렇게 이해됩니까? 네. 팀장님은 직인 파일을 이용해서 상장을 직인까지 인쇄해 본 경험은 어학교육원에서는 없었던 거죠. 예, 한 번도 15년간. 그렇습니다. 네, 매번 실제 가서 인주로 찍은 것이죠. 네네네. 그럼 뭐 PC 안에 직인 파일이 있다 없다를 따질 일이 아니네요. 그죠? 뭐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네네. 김용민 라이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임명 전 단계의 인터뷰인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 검증 TF 소속 송원석 의원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야 되는가, 임명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엇보다도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의 메머드급 수사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송원석 자유한국당,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지난 한 달간 전국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했던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하면 안 되겠죠. 조국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너무나 차고도 넘칩니다. 사실 청문회에서는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여부는 수사기관이 가리는 것이고 검증 단계에서 걸러서 그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지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검찰 내에서도 이문정 검사, 서지영 검사 등은 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검찰이 언제 이렇게 메모드급으로 신속하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느냐. 일방적인 주장 혹은 여론몰이, 호도 이런 것은 좀 제쳐두고 냉철하게 명확하게 보자면 조국 후보자 자체에 대한 결격 사유는 발견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권 안팎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나온 설 가운데 하나였는데, 여당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여러 차례 검찰 내부에 관련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증언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의원님? 그런 얘기가 제보가 있어요.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라는 겁니까?
그 내부적으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아, 검찰 내부에서? 예. 그래서 물론 뭐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는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한 메시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비서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은 여성단체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의 변호인인 정혜선 변호사의 입장문 들어보시겠습니다. 노골적인 갑질이나 폭력적인 행태를 띠지 않고도 때로는 점잖게 때로는 의식할 수도 없는 공기처럼 작동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왜곡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이 성폭력으로 이어질 때, 그러한 성폭력이 반복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야 늦은 시점이지만 피해자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외부의 도움을 호소하였을 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또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재판하기 위해서 법원은 어떠한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여야 옳은지 이 사건의 재판 과정과 판결이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람회와 신해철이 함께 부른 세상의 문 앞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꿈꾸던 길이었지만 아쉬움도 많아 힘들어했지. 앞에 열려있는 낯선 세상들이 쉽게 반겨주진 않아. 두려움이 없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살 거야. 세상의 문 앞에서 쓰러지질 않아. 내 눈 감는 날에 내 노래 들으면서 후회는 없을 거야. 내가 택한 길은 영원한 것. 설레는 마음으로 내딘 발걸음 가끔 지친 몸으로 주저앉지만 살아온 날만큼 다가올 내일도 내가 책임져야 하네.
앞에서 쓰러지진 않아. 내 눈 감는 날에 내 노래를 들으면서 후회는 없을 거야. 내가 택한 길은 영원한 것. 아, 1990년대 정말 명품 가요죠. 전람회. 이게 제가 대학 2학년 때 나온 노래인데 25년 전이군요, 벌써. 이게 세상의 문 앞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정희수님, 잘못했으면은 벌 받는 것은 인정. 그런데 김학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는 부분들 지적하셨어요. 휴대전화 뒷번호 26726번 쓰시는 분,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 중 검찰이 보여준 행동은 더 이상 검찰개혁을 늦춰선 안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기득권 세력이 강하게 개혁을 거부하면서 편가르기로 몰아가는 것도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06번 쓰시는 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장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분열을 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가 없다 하면서 쇼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대통령은 모르다니 참 한심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5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박소영 씨. 네, 명절을 앞두고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벌써 2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서평택에서 조남 분기점 사이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일대의 정체가 심하고요. 이전에 산막에서 광명까지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에서 성남, 이후로 광암터널에서 강일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도 구리에서 판교 사이 19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은데요. 판교 분기점 부근과 안현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반대쪽으로 일산에서 송내까지 17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70 물류센터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4차로에서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로 1km 구간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 달여 동안의 검증 기간을 거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후보자 꼬리표를 뗐습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을 선도할 적임자가 조국 장관일까 이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문민화 등을 마무리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람직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이면서 현 검찰미래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직전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또 수사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 과정을 보신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좀 과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네네. 그 평가는 그 평가대로 하고 검찰 개혁 문제가 이제 이번 조국 장관님 가족들에 대한 수사하고는 좀 구분돼서 우리 사회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게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검찰 개혁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검찰 개혁을 바라지 않는 분들의 프레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거대로 하고 장관으로서 이제 조국 장관이 하셔야 될 일은 그 일대로 좀 분리해서 좀 우리 사회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홍석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좀 한번 풀어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실 검찰의 인사권, 예산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서는 우리가 오케이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지명 철회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조국 후보자와 그 주변을 털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검찰로서도 그런 오해가 실제로 사실로 확인되지 않게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께서는 이제 가족들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검찰 개혁 문제는 분리해서 제도 개혁을 완성하는 측면에서 좀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말했던 검찰 개혁안을 갖다 확실히 밀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 새롭게 장관이 된 조국 장관이 어떤 검찰 개혁과 관련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 이제 국회에 패스트트랙 안으로 나가 있는 형사법 개정안이나 공수처 설치법이 있기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예, 그 법률 개정 여부, 제정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 하위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시행령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국회가 통과 안 됐으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 포기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통과가 안 됐을 때 현재 제도, 현재 형사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 개혁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법무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개혁 방안들을 법무부에서 좀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국 장관께서 하셔야 될 일은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뭘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오늘 그 임기 마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권을 만약에 폐지한다면은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이 소환 없는 이 기소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경찰이 수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네네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람. 네. 양홍석 변호사님?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차 수사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공소시효가 만료될 시점이라면은 기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다가 끊긴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네, 검찰 개혁이 쉽지가 않네요. 말씀드리는 것도. 검찰 개혁 인터뷰도 쉽지 않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게 그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검찰 수사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프레임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요. 네네네. 수사가 가져왔던 폐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요. 무슨 폐해가 왔다고요?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검찰이 혼자 다 갖고 있는 게 문제다. 왜 문제입니까? 다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검찰이 이제 그 특수수사 분야에 있어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하에 수사권을 남용했다라는 평가가 그동안 있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개혁의 큰 방향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로 이 네. 부분이 조금 잘 다뤄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경찰이 수사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동안 얘기가 됐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경찰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희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의 수사 기능을 조정해야 된다. 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수사 지휘에 그리고 준사법 기관으로서 통제에 더 매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보이고 조국 장관이 앞으로 해야 될 검찰 개혁의 방향도 이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조기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문무일 총장께서는 그래도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줄이려고 했죠. 다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진 못했던 것이고요. 이제 문무일 장관께서는 이제 경찰의 수사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좀 반발하셨던 측면이 경찰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느냐,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검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등치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조정이 됐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특수부가 나서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를 좀 더 중점에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 수사가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도 상당합니다. 이런 분들 봤을 때 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면은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들이, 고위공직자 비리 범죄수사처를 또 만들긴 합니다만은 여러 또 이 공직자가 아닌 권력에 대한 수사가 혹시 이 뭐랄까요 그 역량이 감쇄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정 사건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잘 되냐 못 되냐를 가지고 전체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개혁 방향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그건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수사는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거든요.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는 경찰이 투명하게 수사하고 검찰이 그것을 적정하게 통제해주는 방식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검찰이 지금 각종 특수 사건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 안 하고 검찰만 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를 줄여야겠죠. 그런 수사도 이제 경찰이 하도록 하고 검찰은 그 수사가 잘 됐는지 혹시 위법은 없는지 적정한지에 대해서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검찰 개혁 과제가 바로 법무부의 문민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법률가 출신도 아니고요, 또 뭐 검찰 출신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큰데, 김선달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이 설마 이게 본명이겠습니까? 김선달. 이분이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라, 뭐 이런 글도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법무부의 지금 이제 그 국과장급 자리 중에서 검사님들이 맡고 있는 자리들이 많은데요. 그로 인해서 법무부가 그동안 이제 검찰청의 외청 비슷하게 돼서 운영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상희 장관께서도 많이 이제 문민화하는데 힘을 쓰셨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거든요. 대표적인 자리가 말씀하신 검찰국장이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장관께서 법무부 문민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처음으로 고려하셔야 될 게 검찰국장하고 기조실장을 어떻게 적정하게 인사를 잘 하시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당장 검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요. 가장 검찰개혁이나 아니면 법무행정을 선진하는 데 적합한 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검사들이 요직으로서 거쳐가는 자리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이가 굉장히 냉기류가 감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또 잘 협조를 하고 또 그 방향 보조를 맞춰 가야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검찰 개혁 문제를 이제 좀 분리해서 네.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네. 사실 검찰총장님도 검찰청 내부에서 대검 내부에서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다루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법무부 단위에서 논의해야 될 검찰 개혁 문제는 예. 검찰총장의 협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협조가 잘 돼야지 검찰 개혁이 잘 된다. 이것도 사실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장관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장의 뭐 이렇게 동의를 얻거나 총장의 도움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장관이 결정하고 법무부에서 추진하면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예. 것들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윤석열 총장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돕고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는 말이죠. 이거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부 외청인데 사법부처럼 독립시켜달라.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 그게 과연 필요할까? 이렇게 입장을 은근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건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가 불가피하다. 또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실제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도 검찰 권력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조국 장관이 말이죠. 네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좀 방안 제시해 주시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것들은 피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사실상 인사고 예산권, 조직권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현재 제도를 좀 더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네. 오히려 이제 검찰이 만약에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네네.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 법무부의 인사 예산권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당연히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더님 의견이 도착했습니다. 검찰이 무적이지. 예, 지가 수사하고 지가 기소하고 수사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소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문자 보내셨고요. 애니리님 검찰은 통제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최인호님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법무부 장관에 조국 후보자가 임명된 만큼 초심 잃지 말고 꿈꿨던 개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루기를 응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5074번 쓰시는 분 한때는 군이 정치를 했고 이제는 검찰이 판을 치네 이런 말씀하셨고 8144번 쓰시는 분 검찰 개혁만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그런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직을 살리고 저 조직을 보호하고자 조직의 안위만을 위하는 검찰 집단의 개혁 반발 이건 아닙니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말씀 보내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블루하우스 청와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임명장 받은 신임 장관들 만나봤습니까? 네, 오늘 임명장 수여식은 굉장히 엄숙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그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우리 신임 장관들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맡은 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민 향해서 인사. 네, 이어서 대통령과의 사진 촬영에 있었고요. 전 드론을 타고 시공간을 넘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 현장으로 날아왔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조국 장관님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전 취임식을 마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온 마음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의 회초리 피하지 않고 맞으면서 가겠습니다. 검찰개혁 내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미세뉴스보스 오늘의 뉴스는 법무부 장관 지명에서 임명 취임까지 뜨거웠던 한 달. 자,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부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수여식에서 발탁 이유를 밝혔는데요.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찬반 격한 대립이 있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청문회까지 마쳤고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되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임명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 한 달간 조국 장관 후보자를 조국 장관으로 만드는 이 시간 동안 굉장히 우리 사회가 뜨거웠습니다. 찬반 격론이 격렬했었고 사실 지금도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러나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렇게 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으로 선택을 내렸고 이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을 걸고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조국 신임 장관에 대해서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으로서 개혁 입법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요. 이제 정치권 반응을 한번 좀 모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반응, 강력 반발로 요약되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강력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일단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않으려고 했다가 기자청문회가 열리고 나서 부랴부랴 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일단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참담하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명현 수석 대변인 역시 논평을 냈는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다.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다. 네. 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라고 논평을 남겼습니다. 네. 또한 자유한국당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비상대기령? 네. 그리고 뭘 하려고 비상대기령을 내렸나? 청와대를 향한 강한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아직까지 행동에 옮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5회는 긴급 의원 총회도 소집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 역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 질서를 농단한 조국에게 화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반응이 그렇고요. 자, 이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네, 검찰이 사모펀드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청구를 했는데요. 상대방은 코링크피 이상훈 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죠. 그리고 코링크피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 최모 대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상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 금액을 3억 원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 장관의 자녀들이 3억 5천만 원 출자를 각각 약정을 하고 5천만 원만 투자를 해서 이것이 펀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이면 계약이 아닌가라고 검찰에서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링크피가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서 인수를 한 2차 전지 업체죠. WFM. 여기서는 대표로 있는 자신의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한 증거를 이 대표가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을 했고요. 한편 최모 대표 같은 경우는 웨스 C&T 회사 돈 10억 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약정 금액보다도 현저히 적은 액수로 투자를 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는군요. 네,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검찰에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네. 배우면서 요즘 이 사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비슷할 겁니다. 예, 네. 그렇죠. 아니 오창석 평론가도 그럴 거 아닙니까? 김수인 평론가라고 달라요? 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왜 웃어 근데 아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창석 평론가가 웃었군요. 네, 저는 웃었습니다. 예. 왜 웃습니까? 반성하세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잘 몰랐으면서 비차가네. 예.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용민 MC는 그래도 화를 내는군요. 웃고 있어도. 칭찬입니까? 집에 가시는 길에 다시 들어보시면 강력한 칭찬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인사청문회 도중에 초유의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도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네.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부 통신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부장검사가 정치 개입이다라고 공개적인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제목은 검찰의 편파 수사, 정치 개입 부끄럽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글을 쓴 진 부부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한 지난 3주 동안 110만 건의 기삿거리를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또한 그 한 정치인의 아들 역시 이 비슷한 일저자로 기재가 되는데 이 사람 역시 똑같이 수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의견도 갈리는 모습인데요. 누구예요? 다른 한국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기재됐다고. 지금 현재 이제 의혹이 불거진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그래요? 네, 아들이 이제 서울대 교수와 함께 네. 고등학생 때 논문을 썼고 제1저자로 등록됐다라는 의혹이 현재 불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로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측면과 이 이야기가 맞다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맞다. 혹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둘로 나뉘어졌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내부에서 전개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졌던 그 충돌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의원들은 다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 수사 이제 그만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 검찰이 이런 입장 밝혔다면서요?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오늘 백브리핑을 열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소고발된 사건이 18건인데요. 그 전체를 내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18건 같으면은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몸싸움이 얽혀 있는 이 14건이 있는데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별도의 의견 없이 사안 송치라는 이름을 달아서 송치를 하고요. 그 수사가 그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사안 종료로 해서 이제 검찰에다가 송치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이제 수사 준칙에 따라서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죠. 이 18건 중에서 14건은 그냥 사안 송치를 했고 나머지 4건은 모욕, 강제추행에 얽힌 건데 불기소 의견. 조사를 해보니까 기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을 해서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불기소 의견과 관련해서 4건 정도가 이렇게 불기소고 그 나머지는 그럼 기소 의견입니까?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없이 수사가 덜 끝난 상황에서 의견을 가리기 전에 검찰이 사건을 넘겨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사안 송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이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사한 걸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것이다. 네, 대다수 수사는 그렇고 이제 일부만 불기소 의견인데 결국에 기소
권한은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사건을 파악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죠. 만약에 저기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강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부담은 더 커지기 마련이겠고. 지금까지 사실 네.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수사 때 막 박수를 보냈던 자유한국당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 사건이 걸린 문제인데 네. 이거 또 딴소리를 하면 그 참 모양이 빠지는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몇 시간 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검찰로 이게 넘어가면서 더 힘들어졌다. 아, 자유한국당이? 네. 그래서 지도부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 나머지 의원들은 좀 털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더 힘들어졌다라면서 지도부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아까 전에 홍준표 대표가 또 올렸습니다. 일찌감치 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터니까 뭐 박수를 보내는 상황이지만은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건으로 조사받아야 될 60명에 대해서 그때도 윤석열 총장이 막 조자룡 칼춤 추듯이 휘두르면은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식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눈에는 윤석열 검찰도 우리 편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검찰이 검찰 편이죠. 언제 대체 어떤 정당 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었던 때가 또 있었고요. 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자꾸 웃어요. 그거. 아니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기보다는 그냥 검찰 조직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행동을 늘 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좀 비웃은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12일 만에 동의자 2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나경원 의혹을 특검하자?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제목은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24만 명을 돌파를 해서 일단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의 대학 입시라든지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가족 부친이 운영했었던 홍신학원, 사학 비리 등의 의혹을 규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일단은 홍신학원에 대해서는 고액 법정 부담금 미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요. 2016년 이 홍신학원이 2011년부터 2014년 서울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 부담금 24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납이 마치 불법 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불법이 아니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밝혔고요. 이에 대한 이유로서 법인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학교가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 역시 없다라고 스스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뭐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특검을 발의할 수 있는 데가 입법부 아닙니까? 국회. 네, 맞습니다. 그 청와대의 이 청원 게시판에다 올릴 사안은 아니지만 또 그만큼 또 국민들의 집합된 뜻이 뭐 일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뭐 또 이렇게 모아졌다라는 점이 또 눈길을 끄네요. 근데 청와대가 뭐 이거 답변할 게 있을까요? 이거 해야 됩니다. 특검 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힐 수는 없잖아요. 청와대나 행정부 소관이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수사 사안이라면은 이건 뭐 고발을 하든지 어느 국민이나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고발에 대해서 수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지만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 또 들어온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6726번 쓰시는 분, 검찰이 교묘히 균형을 맞추는 척하면서 이 비난으로부터 빠져나가는군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또 피치를 올리면은 뭐 그동안 주로 여당 지지자들이 많이 반발했었는데 또 그마저도 좀 사그라들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6726번 쓰시는 분이요. 끝내 이 길이라라는 필명 쓰시는 분, 두 눈 무릎 두고 검찰을 감시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정석호님, 어차피 9월부터 12월까지는 회기 중이라 구속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죠? 패스트트랙 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자, 그리고 K75296449 이런
계정 갖고 계시는 분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2라운드가 곧 시작되겠지만 이젠 진짜 꼭 필요한 국가 현안에 국력이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은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했죠. 네,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어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의 화물선 네, 아직 4명의 한국민이 실종 상태입니다. 아이고. 승선한 24명 중에서 이런. 20명이 구조가 됐는데요. 아하. 네, 여기는 이제 필리핀 선원, 한국인 선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한국민 4명이 실종 상태고요. 네. 네, 이 사고는 브런즈워크 항구로 이 배가 진입을 시도하던 도중에 배가 전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상세한 전도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선박을 피하다가 급격하게 좀 변침하는 과정에서 배가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좌현으로 90도 정도 기울어진 그런 상태인데 이 선박은 차량 7,000대 정도를 수송할 수 있는데 사고 당시에는 4,000대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적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요. 배 복원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4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예. 자, 6시 첫 뉴스 오창석 평론가.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국 후보자 임명.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저도 조국 후보자 임명 소식인데 취임사. 조국 후보자의 네네. 조국 장관의. 네. 알겠습니다. 자, 6시 첫 뉴스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6시 5분에 다시 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4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빠와 헤어진 엄마는 힘들게 두 딸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혼자 애들 키우면서 힘든데 엄마까지 아프니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제가 버는 거는 진짜 몇십만 원도 안 되는데 간병인조차가 하루에 11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도움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그것도 다 이제 부담스럽죠. 지치고 힘든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엄마를 위로하는 건 가족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들어주면 그냥 대답만 엄마 이렇게 한 번씩 엄마 대답 만 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도움 줄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희망 없는 삶이 반복될까 두렵기도 하지만 엄마는 아이들에게 웃는 내일을, 평범한 삶을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늘 똑같이 얘기하는 건 남들하고 비슷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걱정 없이. 걱정은 다 있겠죠. 누구나 걱정은 있는데 그런 뭐 병원 걱정, 뭐 먹는 거 걱정 없이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